우리는 지금까지 뭘 먹이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뭘 먹고 산 거야? 배운 게 있다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저희의 꿈은 되게 소박했어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한번 먹게 해주잖아요. 저는 이건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절제력을 길렀어요.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힘, 그걸 최신의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웅이라고 하고요. 전혀 성향이 다른 두 명의 아이를, 한 아이는 4학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는 8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있고요.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매년 시작을 하고, 제일 많이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아마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부에서 연구소장으로 유명한 분들의 강연을 코칭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더 본업은 사실은 포렌마크라는 교육 기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아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네. 관리를 하면서 키워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배경이나 어떻게 음식 관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잘 기르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막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하고 뭐 먹었던 걸 다 뱉어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혹시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2살 됐나? 아주 어릴 때네요. 네, 아주 심각했어요. 눈물을 막 흘렸으니까요. 정말요? 왜냐면은 아이 얼굴이 다른 아이가 돼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거의 모든 음식에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뉴스가 보이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당하면 그리고 나서야 막 신문도 찾고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급식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알러지가 있는 걸 먹은 거예요. 근데 걔가 그게 조치가 안 돼서 10분 안에 조치가 안 되면 기도가 막혀요. 네. 그 기사가 저랑 별로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 기사를 읽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아이가 알러지 반응이 났는데 이제 그때 깨달았죠. 아, 우리 아이가 그런 애구나. 이제 처음 발견한 거였어요. 그 뒤로 선택하신 게 식생활을 바꾼. 아니, 처음엔 안 바꿨죠. 다 네. 모든 부모님들이 갑자기 식생활을 바꾸진 않고. 왜냐면 음식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못 하셨으니까. 그거 알러지인지 아는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좀 안이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일 심각했던 게 저희가 아이랑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해외 여행을 간 거예요. 네. 알러지가 있는 걸 아니까 제가 간 도시에서 항상 해외는 좀 더 음식을 챙겨주잖아요. 알러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한 3번 체크를 한 것 같아요. 5살 때였을 거예요, 아이가. 근데 무시를 좀 했죠. 그 전에 뭐 당연히 음식을 주의했는데 그때 먹고 아이가 그대로 누웠어요. 해외에서 아이가 한번 그런 걸 당하고 나잖아요. 수많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아이 알러지가 나는 거 보면서 아내랑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먹이고 있었던 거야? 우린 지금까지 뭘 먹고 산 거야?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운 게 있다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마라. 요거 하나는 확실히 안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본격적으로 식생활을 바꾼. 그 전에는 뭐 당연히 좋지 않은 거는 안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2살 때부터 5살 때까지도 음식을 주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좀 골라서 먹이고 좋은 걸로 먹이고, 뭐 좋다라는 게 최대한 유기농 식품이나 좀 더 좋은 걸로 계속 먹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람이 아주 극 예민해진 거죠. 저희는 사실은 아주 특별 케이스죠. 네. 네. 아이가 알러지를 좀 심하게 앓았던 케이스라서 그로 인해서 식생활을 변화시킨. 지금은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알러지는 좀 괜찮아졌나요, 수영군은? 저희는 이제 목표가 8살이었어요. 8살 때까지 관리를 8살 하자. 때까지. 왜 8살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보통 알러지가 8살 때쯤 되면은 계란이라든가 이런 알러지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우유나. 저희의 믿음은 뭐냐면 그때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아무거나 먹였다가 다만 뭐 땅콩이라든가 뭐 너츠 알러지니까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걸 먹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괜히 아이에게 좋지 않은 걸 먹여서 아이에게 어떤 작은 반응이라도 나면은 굉장히 큰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부모는 또 그게 죄의식이 드니까 주의를 많이 했죠. 그리고 8살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안 좋은 걸 먹으면 아프니까. 근데 첫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도 훨씬 더 약한 알러지긴 했지만 똑같이 알러지 반응이 있었죠. 그러면은 수연군의 그 음식을 좀 바꿔주면서 대표님과 사모님도 식생활을 좀 같이 그럼요. 하는 완전히 거네. 바뀌었죠. 식재료들을 우선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겠네요. 제일 큰 거는 아이가 계란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땅콩도 못 먹잖아요. 그럼 집에 과자가 없죠. 아이스크림도 없죠. 탄산은 상상이 안 되죠. 그게 갑자기 식당 아니면 완전 깨끗하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문가시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클린한 완전 클린한 식단으로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생각도 못 하고 배달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외식도 거의. 하지도 않고 아이 8살 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8살 전까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11살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오픈을 해주셨나요? 지금은 좀 더 오픈을 하죠. 왜냐하면은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된 좋은 음식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스트레스예요.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수연이는 알러지 때문에 못 먹었다고요. 이제 저희 8살의 목표는, 저희의 꿈은 되게 소박했어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한번 먹게 해주자예요. 왜냐면 이 알러지가 사라지면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을 수 있고 과자도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람이었죠. 그래서 네. 그 어릴 때 얼마나 아이스크림이 또 먹고 싶었을 텐데, 아이가 네.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8살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부모의 손을 떠나서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본격적으로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라서 맞아요. 네. 그때까지만이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네, 바람이 엄마 맞아요. 아빠들이 좀 아이들 음식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보면은 보통 평범하게 드시다가 완전 이렇게 클린한 식단으로 바뀌시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거나, 아이를 통해서 음식이 바뀐 거에 대해서, 물론 알러지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느끼셨던 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수연이나 저희 둘째가 소원인데요. 수연이 소원이를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특히 8살까지를 저희가 에고가 되게 강하다고 교육학에서 얘기를 해요. 에고가 강하다는 건 자신의 감정, 나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되게 또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처음으로 유일하게 아이의 욕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영유아기예요. 네. 그때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저희들에게 음식이라는 아주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제한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웠던 거죠. 이건 안 돼.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웃으면서 얘기했죠. 안 돼. 뭐 이러진 않았어요.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봤더니, 음식을 잘 제한해서 줬더니, 저는 이건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절제력을 길렀어요. 절제력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언가 아빠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줘. 그럼 뒤집어지죠. 뭐 강한 아이들, 이건 뭐 성향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음식이에요. 왜 음식에서 나오냐? 음식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 음식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욕구가 조절이 돼요. 그걸 최신의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가 뭐냐?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의미인데,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잠재적인 본능을 언제 가질 수 있게 해주냐?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어릴 때. 만약에 여기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줬을 때 먹고 싶어서 다 주면은 편해요, 나는. 그죠? 맞아요. 다 줬는데 맞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는 건 뭘까요? 아이들은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원하는 건 얻을 수 있구나. 원하는 건 요구할 수 있구나. 강력하게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라는 습관을 얻게 되겠죠. 때를 쓰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때가 어디서 나와요? 보통은 음식에서 나와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 그게 안 된대요. 근데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프면 돼요, 얘가. 네. 사건이 터지면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전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안 되는 게 어딨어. 된다. 그러면은 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이냐? 그런가요?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보니까 음식에 절제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삶에서도 절제가 가능하고, 너무 공감해요. 네. 자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져요. 자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음식 가지고 뭐 저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아니 3살도 안 된 애들한테 음식 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3 years old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4살일 수도 있고 5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어릴 때는. 그럼요. 그러면 되게 쉬운 예시로 그런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그 욕구 아니에요? 음식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죄송하지만 유튜브도 끌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내가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음식을 먹는 습관을 멈춘다가 아니라 멈춘다에 집중해보자고요. 절제한다. 스탑할 수 있다. 스탑할 수 있다. 메타인지가 높아졌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머시멜로 이펙트라고 하죠. 머시멜로를 참았던 아이들이 성공했다라는 책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머시멜로 이펙트가 있다. 메타인지가 있는 애들이 음식으로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머시멜로도 먹는 거예요. 머시멜로 안 먹고 참았던 애들이 성공했다면서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럼 걔네들이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던 머시멜로 이펙트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음식을 준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SNS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미스. 그거는 정말로 신화에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끝이 없다. 맞아요. 어려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근데 분명히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릴 때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유아기 네, 때는 부모가 그거를 제어할 수 맞아요. 있는 그 맞아요. 시기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잡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영원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 아이들의 욕구를 누르면은 그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돼요. 그 첫 번째가 이제 3살에서 8살까지 도전이 오실 거고, 네. 8살의 도전은 더 크고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사춘기 아이의 떡볶이를 막을 수 있는 부모는 없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힘은 아이의 평생의 음식 습관이 아니라 사는 습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습관, 사는 습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은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 네. 너무 슬프지만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People are what you eat. 사람들이라는 것은 네가 먹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하늘나라 가시면서 먹었던 게 다 드러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슬프셨다고. 그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닐까요? 밥을 중요시했던,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고자 했던, 제대로 먹이고자 했던. 맞아. 그러니까 잘 먹는 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사전 인터뷰 때 네.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아무거나 맞아요. 막 맞아요. 다 잘 먹으면 안 되는 네. 시대잖아요. 워낙 음식이 산업화가 되어 있는 맞아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의 자아나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너무 그때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아니 먹을 것도 못 참는데 뭐 맞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소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도 길러지더라고요. 음식을 바꾸고 나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연할 수 있는 사람이랑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독한 썸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독하다고 하는데 그게 독하다는 게 저는 젤러스한다. 그러니까 질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독해지고 싶잖아요. 독하다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질투라는 사람들이 말씀이세요? 독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질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도 절제하고 싶어요. 나도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맛이고 돼. 막 내가 좋아하는 맛인 거 내가 아는데 내 머리가 이미 나는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라는 걸 통제하는 참을 수 있다는 힘이 게. 낮은 거죠. 저는 이건 되게